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이 어려운 이유, 즉 중학생들이 고등수학 선행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좀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고등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등수학을 선행을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 과정이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가 어렵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은 중등 과정과 비교했을 때 양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훨씬 많고 공식,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해요. 이건 비슷하죠. 초등학교에서 중등 과정 들어갈 때도 학생들이 훨씬 양이 많다라고 느끼는데 중등 과정 하던 이제 중학생들이 중등 과정 마무리하고 고등 과정 선행을 하면 훨씬 중학교보다 양이 많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 단원에 대한 내용만 알면 보통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도 오래 해야 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난이도도 높고 특히 여러 단원 융합 유형이 많이 나온대요. 본인들 풀 때 이 단원에 대한 내용만 배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원들의 융합 유형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단원만 가지고 생각하면 또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풀고 해서 한 3 정도의 과정 정도면 문제가 풀린다면 고등과정은 본인들이 느끼기에 한 7개의 과정들은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제 문제가 이제 고등과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어떤 개념을 배워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잘 안 풀려요. 이게 봤더니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도 여기에 활용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게끔 융합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본인들이 이 단원의 내용을 배우고 바로 풀리면 좋은데 중학교 것까지 생각해야 되고 다른 단원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훨씬 힘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10-가나 해가지고 초등 6년하고 중등 3년, 그래서 총 9년 동안의 수학을 마무리하는 단계, 10학년 과정이다. 그래서 10-가나,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 동안의 수학을 다 정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양이 많습니다. 고1 때 배우는 게 양이 굉장히 많고요. 양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좀 익숙하기도 하겠죠.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 심화하는 형태로 고등과정, 고1 과정이 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익숙함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1 과정에서 이제 복소수라든지 혹은 뭐 집합 명제, 혹은 이제 도형 파트는 이제 해석기하라고 해가지고 좌표를 이용한 도형이라 중등 도형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3개를 빼고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심화가 되는 내용들이 고1 과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1 과정의 특징은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양이 많다. 양이 많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배웠을 때 중학교까지 배웠던 내용들도 많이 융합되어서도 나오고 혹은 다른 단원하고 섞인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이나 이런 개념 정리를 해주면 개념 정리를 기본 개념 기준으로 해주면 기본 개념 정리를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없다 보니까 한 단원 개념 정리해 주는 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수학이 90점대 이상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그럼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서 애들이 개념 정도는 그 정도 애들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개념 설명을 해보면 15분 정도면 거의 다 이제 한 단원 설명이 다 되고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1 과정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면 거의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정도. 충분히 하려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개념 정리를 해줘야 한 단원을 다 혹은 한 단원의 절반인 반 정도 할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도 개념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고등 과정이.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거죠. 설명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양이 많다라고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전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고등과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해했으면 암기하는 과정을 반드시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이해만 하면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것은 이제 착각이니까 이해했으면 암기를 해라. 암기를 할 때 좋은 거는 기본서에 있는 개념들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 필수예제는 밑에 풀이가 있으니까 필수예제 보면서 풀이까지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본 개념과 기본서에 있는 필수예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풀이까지 정도까지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지 그 이후에 밑에 있는 유제나 확인 체크 문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풀려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 문제들, 융합 유형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좀 많이 어려워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이해했으면 암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제가 오답을 학생들 오답을 시켜보면 중학교 기준으로 한 95점대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고등과정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서 제가 오답을 보통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모르는 문제들은 풀이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본인이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본인이 풀어서 안 풀리면 또 질문하라고 해서 1차 오답을 시켜요. 1차 오답 시키고 2차로 틀렸던 문제랑 유사유형 뽑아줘서 다시 오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로 이렇게 쭉 수업을 하는데, 주교재로 수업을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못 따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같이 하죠. 부교재를 한 번 더 정해서 부교재로 또 다시 유형 반복 연습을 시켜줘요. 근데 유형 반복 연습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아까 했던 그런 1차 오답의 형태로 제가 복습을 시켜주는데, 한 중학교 시험이 한 95점대 받는 학생들 기준으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오답을 시켜도 계속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뭐 3단원이나 뭐 4단원이나 적당히 좀 진도가 나가면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다시 풀어보라고. 틀렸던 문제들만 교재에서 다시 풀어보라고 시키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1차 오답하고 유사유형도 오답 프린트 뽑아가지고 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풀어보면 거의 한 50% 정도밖에 정답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50%는 그렇게 반복했는데도 뭐하고 또 몰라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게 양이 많고 하다 보면 잊어먹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이런 오답 연습들을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연습이 됐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중학교 수학은 애들이 느끼기에 가령 100이라는 양이다. 그럼 100이라는 양의 책을 한 권 풀고 그 100이라는 양의 책을 한 권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다 보니까 부교재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뭐 문제집을 한 학기 과정의 문제집을 뭐 3, 4권을 쉽게 풀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근데 고등학교는 애들이 느끼기에 100이라는 양이 아니라 한 700이라는 양이 되다 보니까 700이라는 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부교재를 풀어도 복습이 잘 안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 3, 4권 쉽게 이제 풀어 나갔는데 고등학교는 한 권, 2권 풀기도 시간적으로 많이 버거운 상태라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과정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선행을 할 때 고2 과정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실력이 이제 나타나요, 학생들이. 고1 과정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따라왔던 학생들이 고2 과정 들어가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보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중학교 과정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약간은 다른 내용 비슷하게 느낍니다, 학생들이. 뭐 기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기배, 기하와 벡터 이런 쪽 내용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입체도형, 뭐 평면도형 그 정도 내용 배우고 나서 다시 배우는 이제 내용이니까 거의 뭐 새롭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수투하고 미적분은 말 그대로 둘 다 미적분, 진정한 해석학을 이제 배우는 시점이니까 거의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느끼고. 그 다음 수원 같은 경우도 뭐 수열이라든지 뭐 지수로그 함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고1 과정까지는 그럭저럭 좀 잘 따라왔는데 이제 고2 과정 선행이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진도가 딜레이 되고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이유는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죠. 정말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내용들을 말 그대로 진짜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화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갖추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판가름이 나요. 학생들 성적이나 실력들이요. 그래서 일부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이게 너무 어렵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과정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고등 과정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반복하면서 내용들이 워낙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도 양이 많다라고 느끼고 고등 과정은 훨씬 양이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올바른 과정을 밟고 왔다면 속도를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올바른 습관으로 그리고 귀로 듣는 수학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수학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씩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도를 빼가는 것은 나쁘진 않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